수능 측면 먼저 보자. 좌표 평면과 그래프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좌표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얘네.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인 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었고, 얘들이 가로 쭉 이어져 있는 애들은 x축이라고 불렀었고요. 세로로 쭉 있는 애들을 y축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어떤 점들이 있다. 뭐 여기 있는 점 하나라고 칩시다. 얘네를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A라는 애가 쳤을 때 얘들이 어떤 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얘들을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어떤 점이다 라고 쓴다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순서상으로 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쓸 때는 무조건 처음에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처음에 있는 거는 x축 자리, 두 번째 있는 거는 y축 자리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A라는 녀석이 가운데 있는 거, 여기 먼저 있어야 되는데 5라고 해가지고 이 원점이라고 표현했죠. 원점은 무조건 0,0, x도 0이고 y도 0인 거. 그럼 여기에서 원점으로부터 A라는 녀석이 x축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 갔고 y축으로 위쪽으로 두 칸 갔다 라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얘들에 대해서 이름은 2,2다 라고 우리가 읽어줬던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 근데 오늘 볼 거는 이제 183페이지 볼 거고요. 나오는 거는 사부면이라고 나와있죠. 사부면. 이제 우리가 이거 중학교 1학년 거를 쭉 하면서 뭐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나온다면 얘들은 그냥 뭐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떤 단어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 이 사부면이라는 거에서 이 사분한다는 소리는 이 네 개로 쪼갠단 말이에요. 이 앞에 4자고 그냥 숫자 4라고 생각해야 돼. 네 개로 쪼갰어. 뭐를? 면을 네 개로 쪼갰어. 우리가 좌표평면, 이게 면이죠, 면. 좌표평면. 얘를 네 개로 쪼갰대. 야, 이 그림 보니까 딱 봐도 네 개로 쪼개져 있지 않아?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진 거를 우리가 사부면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고요. 얘들에 대해서 이름들이 있어. 얘들 오른쪽 위에 애들은 1사부면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야. 반시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여기가 2사부면. 그 다음에 여기가 3사부면. 여기가 4사부면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점 기준으로 x축, y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있는 좌표 평면을 1, 2, 3, 4, 4부면으로 우리가 쪼갰다. 그럼 얘들에 대해서 특징들도 있어. 특징이라고 보면은 1, 4부면에 있는 애들을 봐보자. 얘들을 봤더니 x축 기준으로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이동되면은 1, 4부면 위에 뭐 위치할 수 있게 되겠지. 그냥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x축 좌표는 무조건 양수예요. 플러스. 그 다음 오른쪽으로만 플러스 방향만 봤더니 1, 4분면이 될 수도 있고 4, 4분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y축 기준으로도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위쪽에 있는 숫자들만 우리가 추려서 본다면 1, 4분면이 위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축 좌표도 양수가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녀석이 2,1이에요. A가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래서 얘들은 1, 4분면 위에 점이다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 거꾸로도 갈 수 있겠지. 만약에 A라는 애는 안 알려줬어. 근데 얘들이 A라는 점이 그냥 여기 위에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X좌표하고 Y좌표가 둘 다 양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 하나를 봤으면 나머지 것들은 바로바로 느낌이 오겠죠. 2, 4분면이라는 녀석은 X축 기준으로 왼쪽, Y축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3, 4분면은 X축 기준으로 왼쪽, Y축 기준으로 아래쪽이니까 X좌표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 4, 4분면은 세린아 문제 풀지 마. 아니야? 그림 그리려고 그래서? 4, 4분면은 X축 기준으로 오른쪽, Y축 기준으로 아래쪽이니까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얘들을 무조건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어느 정도 외워야 될 거는 이 4분면들이 이름이에요. 1, 2, 3, 4분면. 얘들은 너네가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나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놔야지 다음에 굳이 얘들 안 외우고 다른 내용을 할 수 있겠지. 굳이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거는 이런 애들. 1, 4분면이 어딘지, 3, 4분면이 어딘지 이런 애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지금 얘들만 안다면은 이것들의 특징들은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 만약에 바로 4, 4분면이라고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은 그냥 우리가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면이라고 4, 4분면 확인하면 되고, 이걸 알게 되면은 x하고 y에 대해서 부호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분면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문제로 볼 건데 뭐 체크하는 건 쉬울 것 같고요. 4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4번. 4번으로 확인을 했을 때 어떤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4분면에 속하려면은 뭐 앞에서 봤듯이 이제 x축 기준으로 뭐 오른쪽, y축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그냥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이 안 되는 녀석들이 존재는 하겠지. 걔들이 어떤 소리냐? 예를 들어 D 같은 경우 D라는 애를 봤더니 2,0이래. 2,0. 2,0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점 5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2칸만 이동하면 여기가 2,0이야. 그럼 여기가 D래요. 그럼 D라는 녀석은 X축 위에 위치한다라고도 봐도 되겠지. Y좌표가 0이니까. 그러면 D라는 녀석이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하냐를 봤더니 아무 사분면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4분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Y축 위에 있거나 둘 중 하나. 그래서 x를 그냥 x로 표현할게요. x, 0 이런 꼴로 나오거나 0, y 이런 꼴로 나온다면은 4분면이 없어요. 얘만 확인해 준다면은 바로 고를 수 있는 거죠. d 같은 경우 2,0, f 같은 거는 0,3, 0,3이라는 녀석도 여기 y축 위에 f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g라는 녀석은 0,3, 얘도 y축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되게 될 거야. 4분면에 속하지 않는 녀석들. 나머지 것들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뭐 1번은 그냥 그림 따라서 쭉 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3번 같은 거는 이제 3, 4분면 위에 있는 거 특징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걸 생각해 보세요. 3, 4분면은 x하고 y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유형 9번. 이번에는 문자가 나왔네. 근데 문자가 나오는 거를 볼 건데, 지금 보니까 P라는 점이 A, B라고 나왔어. 우리 문자를 쓴다는 소리는 A하고 B에다가 어떤 애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뭐 0부터 양수도 들어갈 수 있고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2, 4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나왔다면은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4분면 나눠놓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적는 거는 살짝 초등학생 방식이에요. 이제 똑같은 의미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면 부등호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부등호. 만약에 양수라는 녀석을 표현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우선 2, 4분면이라면은 X쪽은 마이너스 나와야 되고요, Y쪽은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 방식으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부등호로 사용을 할 거니까 음수가 나온다. 음수가 난다는 소리는 A가 0보다 작은 애들만 나왔다라는 소리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 표현 이렇게 써야 돼요. 얘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더니 A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이거는 틀린 표현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 만약에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0보다 크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됐더니 나머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A하고 B에 대해서 우리가 부호를 찾았어.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6번 같은 거를 확인해 본다면, 6번을 봤더니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 B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B라는 거에 X좌표로 봤더니 마이너스 A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우리는 이게 힌트야. 이게 힌트. 얘들이 문제에서 나온 힌트야. A가 0보다 작대. A의 음수가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태민 혹시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예요. 확인해봅시다. A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는 소리는 숫자로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2라는 녀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지? 그죠? 그지? 근데 마이너스 A래. 마이너스 A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어떤 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고 A를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얘 어떤 수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둘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빼요? 다 까먹었다. 민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어요. 애들이 플러스로 바뀌어요. 민아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 R부터 넘어가면 되니까. 그럼 얘들이 플러스로 바뀌었다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는 양수란 소리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B의 X좌표가 양수란 소리야. A가 양수란 소리예요. B는 그냥 그대로 B 보면 되겠네. 얘는 그대로 양수야. X좌표 양수이고 Y좌표 양수인 거 우리가 보면서 해도 돼요. 우리 책에도 나와있지. 전작이긴 하지만 칠판 보면은 저 왼쪽에 써있죠.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인 거는 1, 4분면 얘들은 1, 4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세리시에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F 10번도 볼 거예요. 10번을 봤더니 얘들은 이제 곱으로 적어져 있지. F란 녀석은 A 곱하기 B가 X좌표이고 A란 녀석이 Y좌표래요. A란 녀석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는 음수인 걸 알아. 그지? 근데 우리 A 곱하기 B로 확인해야겠네. A 곱하기 B. A하고 B를 곱할 거래요. A는 애초에 음수이고 B는 애초에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 곱하기 배웠어. 유리수의 계산, 정수의 계산하면서 마이너스인 수랑 플러스인 수를 곱했어요. 최종적으로 이 값은 어떤 게 나오죠? 세리나? 그치,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의 개수만 쓰면 된다 그래서 얘네는 음수야. 그러면 F란 녀석은 X좌표가 음수이고 Y좌표는 음수. 저기 찾아볼까? 음수 나오는 거는 3, 4분면.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등호를 써가지고 0보다 크다 작다 얘들을 양수 음수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거 좀 많이 써봐야 돼. 그리고 10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한 번씩 쓰세요. 그래야 다른 문제들이 나왔을 때 쉽게 다가갈 수 있어. 근데 여기 우리 10번까지 한 거는 이제 제일 쉬운 거야. 얘는 놔둘까? 이제 가장 쉬운 녀석들이고요.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게 11번부터가 나오게 될 거야. 11번부터 15번은 애초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있죠. A 곱하기 B는 음수.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다 라고 나와있는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두 개를 곱했더니 음수다 라는 거는 뭐를 생각할 수 있어? A하고 B가 부호가 달라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부호가 다른데 A하고 B가 이제 크기가 나와있어요. A가 B보다 크대. 민아 혹시 두 개를 곱해서 음수 나왔더니 두 개 부호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능하겠니? 이거 같은 경우에요. 이거 같은 경우 두 개를 곱했더니 음수. 근데 그때 A는 음수, B는 양수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보면 A가 마이너스 2란 녀석이고 B가 2란 녀석이에요. 두 개를 곱한대요. 음수 나오겠죠. 마이너스 4로. 이 경우 아니면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경우에서만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음수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두 개가 만약에 둘 다 같은 양수였다면 똑같이 양수가 나오겠고 둘 다 같은 음수였다면 양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가 아니고 두 개 부호가 다른 경우다. 근데 A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적어야 될 게 뭐냐면 A는 0보다 크다, B는 0보다 작다를 적어주고 생각을 합시다. 문제를 봤을 때 얘네를 봤더니 A는 양수야, B는 음수야 이렇게 쓰고 끝내지 말고 A는 0보다 크다, B는 0보다 작다를 적어주세요. 그럼 얘도 한 두 개만 확인해볼까? 11번 A라는 녀석은 그냥 A, B예요. 대문자 A는 A, B다. A, B라는 건 그냥 그대로 확인하면 되지. A는 양수, A는 0보다 커요. B는 음수, A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X좌표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 이거 찾아봤더니 여기 4, 4 보면 그래서 얘는 4, 4 보면 이게 접이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5번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15번을 봤더니 2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다 라고 나와있죠. 우리 A하고 B에 대해서 부호를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A에 대해서 부호를 확인할 거면 그냥 부호 반대였지. 세리나 기억나지? 어떤 숫자가 양수면은 마이너스 붙였으면은 얘는 음수예요.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죠. 그래서 얘는 음수. B가 애초에 음수래. 근데 마이너스 B에서 대해서 부호를 판단을 하래요.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되어야겠지. 이건 아까 우리가 확인했지.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한 번 더하면은 양수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얘네를 가지고 확인할 거야. 마이너스 B 얘는 양수예요. 마이너스 A 얘는 음수죠. 양수 음수인 걸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 4, 4 보면 얘도 4, 4 보면.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대칭인 거가 나오는데 대칭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닌가? 처음 들어볼 수도 있나? 이제 대칭이 무슨 말이냐면요, 총 세 가지 대칭이 있다고 우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x축 대칭이 있고 y축 대칭이 있고 원점 대칭 총 세 가지 대칭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칭이라는 게 손을 자기인데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x축하고 y축 원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아. x축은 여기 가로고요. 세로축은 세로고 원점은 제일 가운데예요. 가장 가운데. 그러면 여기에서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떠한 점 A 해가지고 얘를 1,2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축 대칭이란 말이 뭐냐면 X축을 기준으로 A란 녀석이 얼만큼 떨어져 있다 봐야 돼? 이만큼 떨어져 있다 봐야 돼. 그치? 그러면 X축 대칭을 했다라고 한다면 떨어져 있는 것만큼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을 더 가란 소리야. 그러면 아래로 두 칸을 가란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떨어져 있는 거리. 아까 쌤이 설명할 때 A라는 녀석이 X축하고 떨어진 거리래.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해요? 거리를 따지면 이렇게도 거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X축하고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이라는 건 이건 직선이죠. 직선. 그냥 일자로 쭉 뻗은 거. 얘들하고 어떠한 거하고 거리를 쟀다는 소리는 무조건 90도를 이룰 때를 거리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대각선을 가는 거 거리 아니야. 무조건 90도.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X축으로 이제 X축하고의 거리를 재라 라고 하는 거는 Y좌표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Y좌표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위로 얼마나 올라갔냐? 근데 위로 올라간 녀석을 X축 대칭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래로 그만큼 내려가라. 그럼 여기에서 A라는 녀석이 새롭게 생기게 된다면 1,-2가 되겠지. Y좌표는 올라갔던 녀석이 내려갔고요. X좌표는 그대로 고정이야. 얘들은 이대로 고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Y축 대칭도 바로 이해가 가능하겠네. X축 대칭을 봤더니 얘들은 Y좌표가 바뀐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죠. Y좌표가
Y좌표가 바뀐다. X축 대칭은 Y좌표가 바뀌어요. 그러면 Y축 대칭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당연히 반대니까 X좌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새롭게 봐봅시다. 이 A라는 녀석에서 Y축 대칭을 시키래. Y축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보란 소리야. 90도로. 그러니까 이제 뭐 얘들이 한 칸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대칭을 했더니 반대로 한 칸 가는 소리고, 여기에서 새롭게 A가 생겼을 때 얘들은 마이너스 1,2겠지. Y좌표가 똑같아요. X좌표는 이제 음수가 되겠지. 만약에 음수인 녀석이 대칭시키면 양수가 되는 거야.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Y좌표가 바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녀석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원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야. 원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A라는 녀석이 이렇게 그냥 멀어져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여기 값만큼을 다시 가면 돼. 여기 값만큼을 그대로 다시 가면 돼요. 이걸 확인할 때 그림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값만큼을 그대로 갖다 했기 때문에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해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X는 X대로 반대로 갈 거고 Y는 Y대로 반대로 갈 거니까 여기에 A라는 녀석이 생겼을 때 X도 반대, Y도 반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소나. 그래서 둘 다 바뀐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뭐 책에는 문자로 나와 있긴 하는데 그냥 이러한 거로 생각해가지고 X축 대칭은 Y가 바뀌어, Y축 대칭은 X가 바뀌어, 원점은 둘 다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여기다 바로 문제를 써버릴까? 지금 1, 2, 3번을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죠. 1, 2, 3번. 얘들을 보니까 2,1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래요. 1번 X축 대칭이래. X축 대칭이면 Y가 바뀌어요. Y가 바뀐다는 거 2,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2번 Y축 대칭이 됐대요. X가 바뀌겠네. 마이너스 2,1. 3번 원점이 바뀐대요. 원점이 바뀌면 둘 다 바뀌어. 마이너스 2,1. 너무 간단하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미지수가 나왔을 때 구하는 방법이 나올 건데, 유형 11번 너네 기준 186페이지를 보고 다음에 마지막 내용으로 갑시다. 17번 마지막 걸 볼까? 17번을 봤더니 A라는 녀석은 A, B고요. B라는 녀석은 1, 마이너스 2.5에. 근데 얘네 둘이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A를 X축 대칭을 시키면은 얘란 소리야. 반대로 이 B라는 녀석을 X축 대칭 시키면은 A란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X축 대칭 관계인 건데, X축 대칭이 되면 세린아 어떤 부호가 바뀐다고? Y가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A라는 녀석은 안 바뀌네. 그냥 그대로겠네요. A는 1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X축 대칭을 했을 때 Y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B라는 녀석은 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를 더 곱한 거. 그럼 B는 2.5. 알겠죠?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 다음 내용이 마지막이야. 이제 그래프. 이제 단원 이름이 좌표평면과 그래프였으니까 이제 좌표평면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라는 거를 볼 건데,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게 조금 하나 정도만 있어요. 하나. 뭐 책에도 보면은 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얘네를 똑같은 말이 뭐냐면 미지수예요. 미지수. 미지수라는 게 뭐였어? 우리 뭐 x,
Y, 뭐 Z, A, B 등등등등 나온 애들이었지? 그래서 미지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도 어떤 문자 그냥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미지수 그냥 문자로 써서 쓸 건데 얘들은 어떤 애들이 어떤 숫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변수라는 것도 변하는 수라는 거야. 변하는 수. 변하는 수라는 게 뭐야? 어떤 애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똑같이 이런 애들이 변수로 쓰일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를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좌표 평면에서 배웠듯이 순서상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될 거고 그 순서상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얘들을 문제를 보고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1번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봤더니 자연수 x 여기에서의 약수 개수 y예요. 이런 관계는 소리야. 우리가 이런 x하고 y는 변수가 쓰인 거야. x에는 1, 2, 3, 4, 5 뭐 자연수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고 약수에 있으니까 얘들에 맞춰서 y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들을 봤더니 이렇게 x, y 해서 이런 표들이 적어져 있어.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그래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x가 1, 2, 3, 4, 5라고 적어져 있을 때 얘들에 맞춰서 y를 적을 수 있겠지. 1에 대해 약수는 1 하나, 2에 대해서 약수를 봤더니 1, 2 이런 확인할 수 있잖아. 개수는 2개. 3에 대해서도 1, 3 개수는 2개. 4에 대해서는 1, 2, 4 개수는 3개. 5에 대해서는 1, 5 개수는 2개 하면은 그냥 우리 끝.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기 전에 우선 이거 표를 그린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순서상으로 한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순서상으로 나타낸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똑같이 생각하면 돼. 우리 괄호 쳐가지고 가운데에 점 하나 찍어져 있을 거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건데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x, 두 번째 자리는 y 뭐 이렇게 약속한다고 했죠? 똑같이 가면 되겠네. x가 1일 때 y가 1이에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어준다는 소리야. 그럼 얘들이 총 5개 정도로 적을 수 있겠죠? 우리가 표를 쓴 게 5개니까 2일 때는 2, 3일 때도 2, 4일 때는 3, 5일 때는 2 라고 해서 1,1, 2,2 쭉 해서 5,2까지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여기 2번. 2번은 이렇게 5개 다 적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을 적어놓고 봤더니 우리가 그래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도 확인을 해보죠. 지금 어차피 x하고 y가 둘 다 양수라 여기 일사분면만 쌤이 그냥 적어놓은 거고요. 얘들을 봤을 때 우리 1,1 어디 찍을 수 있지? 오른쪽 한 칸, 왼쪽 한 칸 올라간 거. 얘가 올라간다니 또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죠. 여기가 뭐 1,1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2,2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소리야. 3,2도 찍을 수 있고 4,3도 찍을 수 있고 5,2도 점을 찍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들을 적어놓은 다음에 얘들을 좌표 평면에 옮기게 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됐니? 그냥 점 5개만 찍어놓으면 돼요. 점 5개. 다 됐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거 그래프의 해석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프의 해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뭐 점도 찍어보고 확인을 했지만 얘들이 점들이 계속 많이 찍어져가지고 연장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얘들이. 그러면 그런 그래프들을 보고 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걔들이 어떤 소리냐.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책에도 나와는 있죠. 지금 보니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대. 원래 우리 여기가 x축이라고 하고 y축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었지. 그렇지? 가로는 x, 세로는 y. 그럼 얘들을 가로를 x축이긴 하지만 얘들을 나는 시간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소리고요. y축을 이동 거리로 생각을 할 거다. 그냥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당연히 여기가 원점이라는 소리고요. 시간이 0일 때 처음에 출발을 안 했다는 소리죠. 얘들은 당연히 이동거리가 0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래프를 그리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래.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냥 시간의 감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한다. 뭐 이렇게 점점 증가하잖아. 그래서 얘들은 일정하게 증가 라는 거를 그냥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한다는 뜻이야. 일정하게 증가.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똑같이 x하고 y가 시간하고 이동 거리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뭔 소리야? 시간이 처음에 일단 0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기 정도까지는 얼마 거리를 안 갔어. 근데 점차 시간이 똑같이 지나갔지만 엄청 많이 증가를 해버리죠. 그럼 이런 애들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라고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이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소리는 아닌데 이제 느낌 자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들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그럼 일정하게 감소한다. 근데 감소할 때도 이렇게 곡선 형태가 된다면은 이러한 곡선 형태는 급격하게 좀 더 가파르게 증가. 아니면 이러한 곡선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동 거리가 처음에는 완전 늘었다가 점점 완만하게 가는 거. 그럼 얘들은 이 이동 거리가 갑자기 서서히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문제를 하나 보고 확인을 해봅시다. 2번 보고 끝낼 거예요. 2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X축은 시간에 대해서, Y축은 거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200m 떨어진 문구점에 갔다가 돌아왔다. 집에 출발한 지 X분 후에 집과 진호가 위치한 지점까지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집하고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야. 집하고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럼 먼저 1번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1번 봤더니 진호가 집에서 출발한 후 5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집에서 출발했다는 소리는 이제 0이라고, 0이 여기 0이니까 0부터 시작을 하는 소리고 5분까지 얼마나 증가했냐 봤더니 5분에 그림을 너네 책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5분에 딱 100을 지나게 돼 있죠.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러면 5분에 이동한 거리를 따졌더니 얘는 100m를 갔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2번. 진호가 문구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문구점까지 거리는 200이죠. 딱 200에 도착했을 때
딱 여기 200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냐 라는 소리인데 이때는 10분 걸렸죠? 10분일 때 정확히 200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진호가 문구점에서 머문 시간을 구해라. 머문 시간이라는 소리는 여기 200이 이렇게 유지되어 있잖아.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진호가 문구점에 계속 있었단 소리야. 집하고 진호까지 거리를 그래프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분 때부터 20분까지 진호가 계속 200m 지점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진호는 10분 동안에 문구점에서 머물러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4번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구하래요. 지금 여기 파트 보란 소리지. 여기 파트 20분 집에서 나온 지 20분 동안에 문구점까지 계속 있었어. 근데 이때 25분까지로 해가지고 바로 집하고의 거리가 0이 됐네. 그 집에 도착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20분부터 25분까지 얘가 빠르게 그냥 와버린 거잖아. 그럼 5분 걸렸다는 소리예요. 걸린 시간은 5분. 그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냥 그래프 보고 뭐 얼마만큼 위치에 몇 분이 걸렸고 어느 위치에 계속 얼마를 머물렀고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할 건데 뒤에 있는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얘들 한번 잘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189페이지까지 우선 하는 걸로